안녕하십니까. 네, 다원교육에서 통합과학 가르치고 있는 최무결입니다. 오늘 눈길도 많이 오고 많이 미끄러우셨을 텐데 좀 값진, 좀 소득이 있는 그런 좀 내용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앞에서 아직 예비 중3 학부모님들이시니까 사실 고등학교 1학년 통합과학에 대해서 국어, 수학, 뭐 영어 이쪽은 좀 관심이 있어도 과학에 대해서는 아직 상대적으로 수학이나 국어나 뭐 이쪽보다는 좀 덜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조금 원론적인 얘기도 잠깐 말씀을 드리면서 고등학교 통합과학이 그리고 올해 첫 해로 또 시작됐기 때문에 또 현장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통합과학이 그 종이 서류에 있는 내용이랑 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첫 번째 설명회를 하겠습니다. 자, 일단 통합과학이 1과 2로 구성이 돼서 1학기 때는 통합과학 1이고요. 2학기 때는 통합과학 2로 예전이랑 다르게 딱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교에서도 정해진 시험범위라는 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개정 전에는 그냥 1학년 동안 전체 통합과학 하나를 배웠기 때문에 3명의 선생님이, 4명의 선생님이 막 중구난방으로 막 진도를 나갔는데요. 이제는 1학기, 2학기 책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학교마다 뭐 이쪽 먼저 나간다, 뒤쪽 먼저 나간다 해도 제한 사항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변칙은 많이 줄어들었다. 이게 이제 특징이고요. 통합과학 1부터 한번 보여드리면 이 가장 처음과 통합과학 2의 가장 끝은 약간 사회 단원 같은 느낌, 뭐 또는 약간 마이너한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과학의 기초는 그냥 아주 기초적인 같은 걸 배우는 거기 때문에 거의 없는 단원이라고 보셔도 되고요. 뭐 그렇다고 학생들이 틀리지 않는 건 아닙니다, 시험에서. 자, 그래서 본론은 이 두 단원인데요. 이 앞쪽 파트는 지구과학이랑 화학 배우고요. 그다음 후반부에는 물리랑 생명과학을 배우게 됩니다. 물론 여기 사이에 지구과학이 있는데, 결론적으로 제가 지금 색칠해드린 부분이 뭐냐면 이것만 딱 기억을 뭐 잠깐 해주시면 되는데, 킬러 단원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이제 예비고1 기준으로는 이 지구과학 별 부분을 킬러라고 말하긴 힘드나, 지금은 이제 중학교 3학년 올라가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지구과학에서 이 별 단원을 좀 어려워할 수도 있어서 요거까지 포함시켜가지고 이 지구 파트, 지구과학에서 이제 별의 생성과 진화라는 파트랑 그다음 물리에서 이제 역학, 여기를 많이 어려워하죠. 그리고 이제 많이 겁을 먹는데, 사실상 제가 뒤에서 보여드리는 슬라이드를 보시게 되면 생각보다 물리가 할만하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생명과학은 유전이라고 하면은 또 이것도 그 레터럴리하게 그냥 단어만 보면은 굉장히 쪼는데, 사실은 이제 통합과학에 나오는 유전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일반 선택 생명과학이나 진로 선택에 나오는 유전 파트에 비해서는 뭐 거의 빙산의 일각입니다. 뭐 거의 다루지 않는 거나 다름없고요. 사실은 그냥 할만해요. 근데 물론 학교에 따라서 이걸 진로 선택 유전 파트랑 거의 유사하게끔 출제하는 몇몇 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킬러 단원으로 좀 잡은 거고요. 그 다음에 통합과학 2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후반부의 화학 파트, 이게 이제 중간고사 시험 범위가 보통 되거든요. 2학기 중간고사. 그리고 이제 2학기 기말고사 가면은 요 발전. 그리고 3년기 중화반응은 중간 기말 둘 중에 하나 포함을 시킵니다. 그래서 2학기에는 화학이랑 물리만 잘하면 됩니다. 지구과학은 어려운 게 없고요. 생명과학도 어려운 단원이 없어요. 그 대신 화학이 너무 미쳤습니다. 미칠 정도로 좀 어렵게 나오고 있고, 지금 우리 학생들이 2학기 기말고사에 요거 지금 시험 보고 있거든요. 제가 가르치는 학교는 뒤에 설명하겠지만 외대부고 북일고 이렇게 자사고를 가르치고 있는데 정말 어렵게 나오고 있고, 수능 수준, 그러니까 예전 수능 수준으로 어렵게 나오고 있어서 요 화학 파트에 대한 각별한 대비가 좀 필요하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학부모님들의 궁금점은 벌써 이제 예비 중3 올라가는데 이제 1년만 있으면 예비 고1,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가는데 통합과학을 선행해야 되냐 아니면 일반 선택 뭐 물리, 화학 뭐 요 두 개 정도의 선지로 이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비 중3이잖아요. 그쵸? 예. 이제는 더 이상 일반 선택 물리하고 화학을 수능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수능 통합과학 아닙니까? 당연히 통합과학을 더 많이 하는 게 맞고요. 나중에 3학년 올라가서 예비 중3 돼서 여름방학, 겨울방학 있습니다. 그때 통합과학 먼저 해보시고 성취도로 판단을 하셔가지고 이 정도면 통합과학이 성취도가 어느 정도 올라왔다 하시면 중3 때 일반 선택 물리나 일반 선택 화학 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예비 중3일 때 통합과학 이번 방학 때 하시면요,
그 오픈런 있죠. 예, 오픈런 하시는 거랑 거의 똑같기 때문에 굉장히 남들보다 빠른 위치시고요. 굳이 욕심 내시면서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안 하셔도 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통합과학 수능과 내신에 대해서 좀 더 보여드리면 수능 통합과학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어차피 4년 후에 보게 될 시험이니까요. 23년도에 나왔던 대입 개정안, 그 다음에 올해 4월 달에 나왔던 교육부 지침에 의하면 이미 이제 통합과학 수능이 어떻게 나오겠다는 걸 다 말을 하고 있는데, 기존의 수능 탐구 영역은 한 과목당 20문제였습니다. 이제 통합과학으로 바뀌면서 이게 25문제로 5문항이 늘어났으니까 뭐야 어려워진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시간이요, 제한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30분에서 40분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문항당 시간이 늘어난 거랑 똑같아서 체감 난이도는 조금 낮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배점 같은 경우에도 원래 기존에는 2점, 3점 두 개의 배점으로 되어 있는데 난이도가 이제 좀 쉬워지다 보니까 이걸 이제 세분화 시켜가지고 나름 등급 내기 위해서 이제 교육지책으로 0.5점 차이로 약간 이렇게 더럽죠. 예, 그래서 0.5점 차이의 문항 배점을 이렇게 나눠가지고 학생들을 줄 셀 수 있게끔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점짜리 문항이 가장 어려운 문항이었는데 이제 2.5점짜리잖아요. 이게 기존에는 10문항이어서 총 50점 만점 중에 30점이 고배점 문항이었는데 이제는 50점 만점 중에 2.5 곱하기 8 해가지고 고난도 문항의 배율로 보시면은 한 전체의 60% 정도였는데 이게 바뀌었습니다. 40%로 축소가 됐죠. 그러니까 수능 통합과학이 이제 과학이 예전에 좀 기형적인 구조에서 벗어나서 좀 정상적인 궤도에 올라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뭐 그렇다고 쉬워졌다라고 마냥 말하기는 뭐한 게 어쨌든 수능이다 보니까 나중에 또 계속 진화를 하겠죠. 문제의 수준이. 4년 후에 수능 통합과학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첫 해가 제일 쉽겠죠. 네. 자, 그래서 두 가지 변별 요소를 측정을 하는데, 첫 번째는 통합이라는 말에 맞게 영역별, 단원별 통합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뭐 생명과학, 지구과학, 화학을 막 섞어내어 있는 문제도 나오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구과학이랑 화학도 막 생명과학이랑 화학도 섞어가지고 나름 비율 같은 거 주면서 숫자 계산을 해야 되는 문제도 나올 수 있다는 걸 은근슬쩍 제시를 해주고, 아까 말씀드렸던 생명과학 유전이라고 하는 게 이런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뭐 암호 해석같이 보이시는데 생각보다는 쉽고요. 근데 또 생각만큼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학교 내신 상황에 따라서 충분히 어렵게 낼 수도 있고 수능에서도 충분히 나중에 문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걸 암시를 하고 있는 그런 문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추론 능력이고, 보시다시피 앞에 있는 세 개 문항은요, 요 보기 선지가요 계산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추론 능력이라고 하면 이제 물리하고 화학인데, 화학 문항 보시면 보십시오. 여기 어때요? 숫자도 많이 나오고 뭔가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맞습니다. 이게 이제 수학적 계산과 어떤 산수 능력이 좀 필요하고 추론 능력이 필요한 문항으로서 23년 12월 달에 보여준 문항이었고, 화학 파트라는 걸 보시면 돼요. 그래서 화학에서 이렇게 계산 문제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제가 이제 결론을 딱 핵심을 말씀드리면, 통합과학에서 제일 어려운 과목이 뭐냐라고 하면 화학이고요. 변별 요소가 어떤 단원이냐 하면 산화환원, 산염기, 중화반응. 그러니까 화학 파트 내에서도 현재 가장 학생들이 까다로워하는 단원입니다. 이쪽 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거기에 집중을 좀 해주셔야 돼요. 상대적으로 제가 지금 물리 문제를 좀 안 보여드렸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물리가요, 예시 문항에는 없는데 계산 문제가 없어요. 물리는 그냥 비교하는 뭐 이런 문제만 나오고 있고 크다 작다, 화학처럼 이런 계산 문제가 없기 때문에 화학은 좀 중학교 지금 이제 선행을 하는 과정에서 좀 집중적으로 하면 나중에 예비고에 올라와서 많이 유리해요. 지금 현장에 지금 북일고 학생들, 외대부고 학생들 보면 화학자라는 친구들이 2학기를 진짜 편하게 지금 공부를 하고 있어요. 거기서 버는 시간으로 이제 수학이나 국어에 투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유가 있을 때 만약에 하나만 한다면 통합과학에 화학을 좀 집중해서 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내신 통합과학은 그러면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현장의 상황을 말씀드리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통합과학으로 안 나오고 있습니다. 기존에 나왔던 옛날 평가원 기출 문항들이 내신 시험에 그대로 나오고 있고, 요 북일고 기출 문제인데요. 그리고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외대부고 기출 문제인데 24년 6월이니까 뭐 1년 전 그때 나왔던 6월 평가원 문제를 학교 내신에 그냥 내고 있습니다. 통합과학 첫 해 시행인데도 불구하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과도기이기 때문에 이게 완벽하게 개정된 통합과학 문항만 나오고 있지 않다는 거고, 특히나 그 학생들이 목표하는 학교가 조금 높은 그런 위치에 있는 학교라면
분명히 옛날 수능 문제들이 내신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지금 통합과학 문제들은 아직 나온 게 없기 때문에 낼 게 없거든요. 마찬가지로 EBS에 있는 문항들도 변형돼서 지금 출제가 되고 있고, 보시다시피 개정 전에 나왔던 지역적인 용어도 막 섞어서 학교 내신에 내고 있기 때문에, 물론 지금 예비 중3은 개정 전 내용을 막 벌써부터 막 지역적으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고등학교 올라가면 그때 개정 전에 나왔던 용어들이 시험에 학교에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학교 수업을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학원에서 다 대비 자료를 만들어 드릴 겁니다. 이런 식으로 실제로 현재 올해 봤던 외대보고 기출문제인데 엄청나게 물리 문제도 계산 문제를 많이 내고 있고, 수능에서는 물리가 이제 계산이 안 나올 텐데 통합과학이 내신에서 내고 있습니다. 내신과 수능 개정 전과 후를 다 아우르는 좀 수업이 필요합니다. 그거에 대한 적격한 뭐 하여튼 잘 할 수 있다라고 자신감 있게 말씀드리는 게 저고, 뭐 그거에 대한 저의 뭐 근거로는 뭐 이렇게 연세대에서 이제 전공을 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자사고 내신 통합과학 2019년도부터 외대보고 하고 있고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거의 저는 이제 상담 전화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탈률이 거의 없고, 계속 듣는 친구들은 계속 듣고 다른 데 갔다 와도 다시 오고 뭐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저는 이제 수능 통합과학이라고 누구나 다 말은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수능 경력을 메이저에서 갖고 있는 분들이 많지는 않거든요. 저는 이제 강남대성 재종반에서 수업을 계속 했었고, 올해까지도 고3 수업을 계속 했었습니다. 물론 이제 종강을 해서 이제 고3 수업은 없지만, 그래서 이제 수능과 내신에 적합한 통합과학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타이틀이 저한테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전에 이제 TV는 아니고 유튜브 어떤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재수 서바이벌 의대관에도 출연한 적이 있고, 그래서 갖고 있는 차별점이라고 한다면 일단 저는 문제를 학생들에게 잘 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잘 푸는 게 아니고 제가 잘 푸는데 학생들이 저만큼 풀 수 있게 만드는 데 특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개념이나 이론도 알아야 되겠지만 결국에는 점수가 나와야 되고, 점수는 문제를 풀어서 맞춰야 되는 거거든요. 뭐 내가 아는데 틀렸어, 의미가 없는 거죠. 이미 결과가 나오고 나면. 그랬을 때 중요한 건 정답률을 높이고 오답률을 낮춘 다음에 시간을 줄이는 게 중요한 건데, 그때 필요한 게 이제 스킬과 루틴이라고 해서 교과서나 참고서엔 절대로 나오지 않는 일종의 학원 사교육에서 배울 수 있는 그런 어떤 팁 같은 거죠. 뭐 안 좋게 말하면 꼼수인데 좋게 말하면 스킬과 루틴입니다. 네. 그래서 누적 진도와 테스트를 통해 가지고 이 최적화 시켜서 제가 매주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저만큼 문제를 풀 수 있게끔 만들고, 그거에 따른 클리닉도 당연히 병행을 하는 거고요. 필요한 건 컨텐츠일 텐데 컨텐츠는 진짜 많습니다, 어머님. 왜냐면 제가 2019년도부터 통합과학을 계속해 왔기 때문에 쌓여 있고 다 분류되어 있고 난이도별로 다 가지고 있고, 뭐 올해 통합과학 새로 시작하는 분도 되게 많은데 그분들이랑은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학생들의 이제 후기를 보시면 일단 제 시험은 어렵고요. 평균이 한 60점대에서 70점대 나오는 시험이고, 많이 틀려야 공부를 한다고 생각을 해서 학생들을 좀 최대한 많이 틀리게 해서 각성시키고 공부시키고 이런 취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결국 시간이 지나면 자기들이 성장하는 걸 느끼고 있다, 이런 말들을 하고 있고요. 결국에 문제풀이에 좀 특화돼서 실전에 최적화된 수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강의와 컨텐츠를 진행을 하냐면 총 이제 12회차 진행을 하는데 간단해요. 3회차씩 끊어서 물, 화, 생, 지를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아직 예비 중3이지만 우리 지역 특성 때문에 이미 물리하고 화학을 너무나 완벽하게 하는 친구의 학부모님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부터 합류하시면 됩니다. 생명과학이랑 지구과학은 생각보다 많이 안 하고 오시긴 하거든요. 그래서 물리화학을 너무 잘하는 영재나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그러면 요거는 안 하셔도 됩니다. 중간에 오셔도 돼요. 자, 그래서 토요일 2시부터 이제 수업을 시작하는데 2시부터 15분 동안 테스트 보고 그거에 대한 해설 강의를 반드시 하면서 우리가 배웠던 스킬과 루틴들이 어떻게 문제풀이에 적용되는지 학생들에게 계속 반복시키고요. 그 다음에 진도 나가고요. 필요하다면 이제 후에 질의응답과 상담을 하는데, 클리닉 같은 경우는 제가 뒤에서 이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컨텐츠는 일단 기본 교재, 그리고 매주 주간지 나가고 있고, 어려운 단원이 나오면 내 자사고랑 대치동 몇 개 학교에 대한 기출문제 모음집 이렇게 이제 선택적으로 컨텐츠 제공할 거고요. 킬러 종결이라고 해서 어려운 문항들 예전 수능 문제들 모아 있는 거 물리하고 화학에 한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더 제공을 할 예정입니다.
정규반 때는 훨씬 더 많은데 일단 방학 동안에는 요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고, 요거는 너무 어려워서 못 풀겠으면 안 풀어도 됩니다. 필수는 요 앞에 보여드렸던 주간지 매주 과제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리하고 클리닉을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이제 현장에 오면 저희 부교들이 이렇게 이제 첨삭 다 해가지고 학생들 주고 있고요. 학생별로 이제 오답 노트 다 다르게 나갑니다. 뭐 공통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나가고, 그 다음에 모든 결과나 이런 것들은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에게 이런 식으로 카카오톡 전송해드리면 자신의 성장 패턴을 좀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모든 자료나 진도 어떻게 나갔는지 자세하게 공지를 드리고, 클리닉 말씀을 드리면, 자, 이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 과학은 태생부터가 좀 수학이랑 접근 방법이 다른데, 이게 클리닉이 처음 시작된 게 수학에서부터 시작을 된 건데요. 그래서 이제 모든 과목이 다 클리닉을 하죠. 근데 과학은 아시다시피 결국엔 국어 수학이 우선이고요. 그 다음이 과학인데, 과학 클리닉 때문에 수학 공부 시간이나 국어 공부 시간이 뺏기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미 잘하고 있는 친구들을 의무적으로 뭐 남겨가지고 또 뭐 제시시키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학생들이 정말 좋아하지도 않고요. 과학의 위치를 저는 알고 가장 최효율을 추구하기 때문에 테스트 점수가 좀 미달되는 친구들만, 평균 이하의 친구들만, 그리고 또 시간 불러가지고 학원에 오게 하고 하면은 또 그거 시간 뺏기고 수학 클리닉이랑 계속 겹치면 결국 다 수학 클리닉으로 도망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줌 클리닉을 합니다. 그래서 1대1로 대신에 학생 한 명당 30분씩. 그래서 전 평일에 수업을 거의 안 해요. 그래서 평일 이틀에서 3일 동안은 줌 클리닉만 저녁부터 밤 1시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랑 30분씩 계속 만나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직접 예약을 받아가지고 중복되고 막 이렇게 굉장히 불편하지 않아요. 편하게 다 할 수 있고, 이렇게 학생들에게 풀어보게 시키고 제가 그거에 대해서 첨삭해주고 있고, 대신에 이제 태블릿은 좀 있어야 돼가지고 태블릿이 없으면 좀 힘들긴 합니다. 물론 할 수는 있어요. 제가 아바타처럼 친구가 부르는 거 그대로 이렇게 써주긴 하거든요. 근데 태블릿 있어서 직접 써보는 게 훨씬 더 이제 생동감 있고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온라인으로 과제나 테스트 다 첨삭하고 있는데, 중학교 친구들은 웬만하면 다 현장에 오기 때문에 요거 이용할 일은 없지만, 뭐 혹시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현장 못 오면 온라인에서도 동일하게 한다, 이겁니다. 과제 검사도 하고 있고요. 고화질로 편집된 동영상 유튜브에다 업로드 해가지고 학생들이 요거 많이 물어보시는데, 종강하고도 한 3개월에서 요 정도, 3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는 영상 그대로 볼 수 있게끔 밴드 열어놓으니까 종강하고 나서도 반복적으로 그냥 계속 보시면 됩니다. 필요하시다면. 고화질 강의 왔습니다. 저는 이제 1월 3일 토요일부터 개강을 하고요. 오후 2시부터 3시간 동안 수업을 임팩트 있고 콤팩트하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다운교육에서 PHS 통합과학 가르치고 있는 최무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